자, 이번에는 반응 표면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심점을 포함한 요인 설계를 통해서 공면성이 있는 반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예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돼서 그간에 이제 변수가 한 대여섯 개 되던 거를 스크리닝을 통해서 한 두 개 정도를 지우고 나머지 한 세 개 정도가 남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치 또는 최적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 인자에 대해서 이제 3수준의 설계를 하는 거예요. 3수준의 설계를 하면 반응을 2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포함되는 게 보통 이제 주효과를 나타내는 1차항들, 그리고 각 이 주효과의 제곱항, 그리고 두 효과가 곱해진 교호항으로 해서 2차식 위주의 설계를 하게 돼요. 그것은 실제로 반응들은 2차식보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1차 또는 2차식 정도로만 해도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고 더 이상 복잡한 것까지는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반복 실험 같은 경우나 재현 실험을 할 때는 이런 2차항 정도까지가 잘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 표면법에서는 회기식을 2차식까지 보통 쓰게 돼요. 미니탭에서도 2차식까지만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반응 표면법을 검색을 하면 되게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런 그림들이. 이것은 대략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 변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x1 하나 이게 x2라고 하면 이 높이 값이 이제 y 값인 거예요. 그래서 y를 이 x1과 x2에 대해서 이런 이 y 값이 이제 반응이라고 부르는 값이거든요. 반응 x는 이제 인자가 되는 거고, 인자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세 수준에 대해서 보통 실험을 하고, 이 인자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y를 이제 function of x1과 x2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전체의 모양들을 회기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식을 만드는 거죠. 이 식을 근사화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던 이런 형태가 되던 그런 형태를 잡아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2차식이 되면 보통 이제 상수항에다가 더하기 이제 x1의 앞에 개수가 붙고 이제 x2의 개수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는 x1의 제곱항 더하기 x2의 제곱항 더하기 x1과 x2가 곱해진 항 더하기 에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고차항들, 큰 고차항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면, 이걸 함수로 만들면, 함수로 회기식화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최대값이나 이런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찾는 방법은 뭐 이거를 x1과 x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죠. y에 대해서 x1에 대해서 미분하고 x2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제 0이 되는 값들을 찾는데, 2차식이 되면 나올 수 있는 모양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여기서 보여지듯이 이렇게 이 위에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게 이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있는 이제 새들 형태죠. 새들 형태, 이런 대로 한쪽으로는 커지는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 안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안장, 새들 형태의 새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최대값을 가지거나 최소값을 가지거나 변곡점으로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줄어드는, x1 쪽으로는 최소를 나타내고 뭐 x2 쪽으로는 최대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찾으면 우리가 이런 회기식으로부터 최대 최소값 그리고 원하는 예측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들,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이제 반응 표면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되게 이제 1차식 형태인 거죠. 약간 직선의 평면 형태가 보이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안장 형태, 새들 포인트 형태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식들이 나오고 되게 이런 형태인 거예요. 반응 표면법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스판스라고 하는 게 반응이니까 반응이고, 아까 보여듯이 표면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응 표면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요. 그래서 반응표면법을 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는 이게 이제 요인배치법이죠. 요인배치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인배치법에서 그동안 어떤 우리가 반응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인자들을 가지고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최대가 되게 하는 값이거나 아니면 뭐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이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치를 갖도록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y를 어떤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x1부터 이렇게 쭉 서로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있었을 건데 이거 중에서 핵심되는 것을 가져다가 요인 배치 중에서도 우리가 부분 배치 또는 일부 실시법을 쓰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 동안 했듯이 주 효과를 찾게 되고 그 중에서 주 효과에 예를 들면 이제 이 유의하지 않은 인자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스크리닝이에요. 스크리닝을 하고 캐릭터라이징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인자들은 증가를 시킨다, 어떤 인자들은 감소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심점을 포함하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밖에 못 찾았지만 이거는 어떤 공면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공면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이제 3수준 배치를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수를 찾아내고 나면 변수들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찾아내고 나면 이 2개, 3개에서 실제 이제 최적화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준을 이제 3수준으로 되게 가져갑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준이 이제 2수준으로 보통 실험을 하죠. 그래서 3수준을 하게 되고 최적치를 찾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반응 표면법이라고 하면 그게 뭐 의미상으로는 실험 인자들의 수준을 변동시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는 3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합이 가장 최적인지 반응값 산출해내는 것을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고 되게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3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우리가 요인 배치법보다는 정밀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최적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이제 어떤 수준으로 인자들의 이제 조합도 생기는 거예요. 조합을 설정을 잘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고 무조건 이 공률 효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3수준이기 때문에 공률 효과를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 배치법 또는 요인 배치법에서 중심점을 포함해서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만약에 효과가 없이 중심점 이 센터 포인트를 했던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꼭 반응 표면법을 할 이유는 없어요. 이때 했던 요인 배치법을 통해서 그대로 최적화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2차 공면이 안 나타나니까. 그럼 굳이 3수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률 효과 자체는 이제 뭐 최저값에 가까운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 수준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중심점을 포함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2차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이런 형태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제 최적치는 더 높은 값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회계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응 표면 실험 계획을 선택하기 전에 일단 인자의 수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수준 설계이기 때문에 대개 인자가 2개면 대략 9개의 실험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구석점하고 축점들에 대한 차이들이 있기는 한데 대략 3수준이 되면 크게 보면 이제 27개 여기서 실제로는 줄여서 20개를 실험을 하게 돼요.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 텐데, 이렇게 인자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자 수를 줄여서 하는 게 중요해요. 훨씬 더 비용적이거나 시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우리가 부분 배치 또는 요인 배치 설계를 통해서 인자의 수를 줄여왔던 거예요. 여기서 늘면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 인자수를 확정하고 나면 이제 실험의 수를 우리가 실험계획법을 설정하듯이 미니 탭을 이용해서 수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영역의 범위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준을 우리가 3수준이 되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던 이제 3수준이 되니까 3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가운데 0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어요. 그러면 반응표면법에서는 이 범위 내를, 예를 들어서 인수가 2개라고 하면 이 범위 내를 전부 다 2차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회기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마이너스 1과 1의 수준을 잘 정의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데서 최적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상의 범위에서 이 인자도 중요하지만 그 인자의 수준도 정확하게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용, 시간, 설비, 이용,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라는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다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 실험에서는 반응표면법에서는 3수준이라고 해서 이 모양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축점이 좀 더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원형 모양이 되도록 축점을 늘려서 찍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비 사용 가능성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순차 실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직교 블럭 안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것, 부적합한 모델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회전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어차피 당연한 이야기들이니까 모양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추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이제 반응 표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회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반응 표면법의 종류로 대충 생각해 보면, 반응 표면의 추정식이 1차식일 때는 이제 2수준 요인 배치법인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추정식이 1차식이 되면. 근데 2차식이 되면 3수준 요인 배치법으로 할 수도 있고, 3수준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부분 배치법에서도, 요인 배치법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하진 않았는데 3수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심 합성법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 합성법이 되게 이제 3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략 다룰 거는 이제 센트럴 컴포지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중심 합성법 부분하고, 이제 페이스 센터드 센트럴 컴포지션 컴포지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면 중심 중심 합성법이에요. 이거는 면 중심의 중심 합성법이라고 부르는 애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중심 합성법이라는 거고, 요거는 요 부분은 면중심 중심 합성법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차주에 다루게 될 거고, 이번 주에는 요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개수를 줄여서, 부분 배치처럼 개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박스 뱅켄법인데, 요 부분 또 모양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했지만 미니 탭을 통해서는 이렇게 3가지, 센트럴 컴포지트 디자인 하는 방법, 박스 뱅켄 디자인, 베이스 센터드 센트럴 컴포지트 디자인.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다룰 거는 요거, 다음 주에 다룰 거는 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차식으로만 회계식이 나타나면, 주요가면 우리가 X1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1차식들만 들어가죠. 1차식들만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 수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제 중심 곡면성이 없는 거죠. 곡면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로 다룰 건 2차 회귀 모형이에요. 그래서 주효과하고 교호효과에다가 주효과의 제곱항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1, x2 그 다음에 뭐 x1, x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식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합성법부터 먼저 쓰게 되는데, 중심합성법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수준 설계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의 이제 값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에서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부분 배치법, 요인 배치법을 할 때는 여기에서 보면 이 3수준으로 하게 되면 이 점들이 포함이 돼요. 이렇게 포함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축점, 이것들을 이제 구석점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구석점이고 코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축상에 있다고 해서 축점이라고 그래요. 축점. 여기는 이제 중심점이 되고, 여기 물론 이렇게 실험이 들어가죠. 그래서 구석점이 위치를 하고 나면 이건 마이너스 1과 1 수준이 되고, 축점을 어디에다 위치를 시키냐 하면 이 면에 보다 나와서 떨어진 점, 그 이야기 뭐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상에서 회전했을 때 같은 정도의 분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길이는 되게 루트 2가 되죠. 2차원이면 두 개면은. 그래서 여기를 루트 2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중심 합성법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회전 중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인데, 이 형태가 이제 큐브 모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과 1의 수준을 여기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축을 온도라고 합시다. 온도라고 해놓고 나면, 온도가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100도하고 200도를 우리가 쓰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값을 구해야 돼요. 이 값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에서 실험은 뭐냐면, 이거에 이 크기의 루트 2배만큼 이 사이즈가 와야 되는 거죠. 이 값에 이게 200이면 이게 150이니까 50의 루트 2만큼. 이 점 뭐냐면 100 빼기 50의 루트 2만큼 되는 점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장비에서 생각할 때 100과 200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험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축점은 루트 2배만큼 더 큰 데로 빠져야 되니 100도보다 더 낮은 데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비의 가용 한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셜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값을 이제 가장 축점의 바깥에 놓이도록 한 거예요.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게 놓고 나면 이 코너점이 안쪽으로 줄어들어서 들어오겠죠. 이렇게 루트 2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 만들어지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액셜 모형이고, 보통은 이 큐브 모형을 쓰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3차원이라고 하면 이제 변수가 3개가 되는 거죠. 인자가 3개가 되는 거죠. 인자가 3개가 되면, 인자 3개의 이제 구석점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죠. 구석점이 보면 8개가 되죠. 그죠? 8개가 되고, 그 뒤로 이제 축점이 되는 거. 축점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게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반응 표면법에 어떻게 보면 실험 수는 뭐냐면 구석점 수에다가 이 구석점의 개수죠. 점 개수에다가 이제 축점 개수에다가 더하기 중심점 개수예요. 중심점. 여기서 이제 녹색이 축점이 되니까 여기가 6개가 되고, 이게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놓이는 이 센터 포인트가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대개 이게 여기서 이제 중복 실험을 하게 돼요. 중복 실험을. 그래서 이 경우는 구석점이 8개, 축점이 6개, 14개인데 중심점이 보통 6개 정도로 실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총 20개가 이 3개 변수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터들은 이제 0점
이 1.732로 쓸 수 있지만 회전을 맞추려면은 1.682로 많이 쓰게 돼요. 이제 기본 미니탭에서 기본 값인 거죠. 그리고 표면 중심 모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대략만 설명을 해주면 아까 이제 큐브 포인트에서 구석점이 있었죠. 구석점이 있고 축점이 조금 전에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벗어나게 하니까 이제 장비의 가용 문제나 이 포인트들이 깔끔하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점을 이 면의 중심에다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인 배치법하고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요인 배치법에서 이제 3수준을 쓴 경우하고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면의 중심에다 붙였다고 해서 face centered, 면 중심 중심 합성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제 표면 중심 모형 또는 내접 모델 이렇게도 많이 붙여요. 내접 모델로. 이렇게 해서 이 설정 자체가 우리가 -1과 1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장비 자체가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차원이 되면 이 부분 8개, 똑같이 6개인데 이게 이 페이스 센터에 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오고, 이제 센터점은 그대로 같이 포함이 되고요. 박스 뱅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석점이 아니고 이거를 이 중심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큐브 라인의 중심점에서. 이렇게 되면 구석점이 원래 구석점이 8개였고 그 다음에 면에 오는 축 라인이 6개였는데 이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지금 14개인데 이걸 어디로 가져오냐면 라인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 가운데에서 4개, 센터에 하나. 그러면 12가 되는 거죠. 4, 3, 12. 12개가 되는 거예요. 센터 하나를 빼면. 그러니까 14개가 12개로 줄어들게 되고, 대신에 이제 이쪽 편에서 바라볼 때는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 구석점이 이 점을 표현을 해주죠. 이 점은 이 점이 표현을 해주고, 이 점하고 이 점이 2개가 여기 있고, 가운데 센터점이 있고, 이 점하고 이 점이 같이 이 점을 표현하고, 이 포인트 구석점은 이 점이 이쪽에서 바라볼 때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이 점이 표현을 해주는 거죠. 만약 위쪽에서 내려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위쪽에서 내려볼 때도 이 점은 이 점이 이것을 표현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각 이 축 방향에서 볼 때는 모든 실험이 다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점에서는 실험을 하지 않고 요 세트 안에서 공정 조건, 우리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니탭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건데 2인자인 경우는 이렇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구석점하고 축점하고 중심점. 3인자일 때는 구석점 8개, 그 다음에 축점 6개, 중심점 하나. 그래서 총 실험 횟수는 정의를 하면 요인 실험의 개수죠. 실험점의 숫자 2의 n승이죠. 그죠? 우리 인자가 3개라고 하면 2의 세제곱 8개가 되죠. 그죠?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축의 개수는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축점수. 축점에 있는 숫자. 그 다음에 중심점은 하나가 포함되는데 대개 이것이 반복 실험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일단 실제로 실험을 해 봅시다. 이게 이제 실험 순서긴 한데 실험 순서가 정리된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서도 이 자료에는 이 각각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포함을 해놨어요. 이 예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거나 반복할 때 이것을 보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 보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량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인자, 교반 속도, 반응 온도, 밀도, 이 3가지의 인자가 있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수준을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에 대해서 이 설정을 하고, 반응량이 우리가 최적치는 12.3이 되는 조건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할 때 중심 합성법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실험을 실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데이터 자체는 여기 보면 요인 실험점 있고 축점 있고 중심점에서 6번 반복 실험한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 몸이 탭 데이터에 보면 엑셀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반응 표면 강의 예제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설계 요인 넣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농도가 아니고 밀도라고 합시다. 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니 탭을 띄우고, 자, 여기서 이제 통계 분석에서 실험계획법 중에서 요인이 아니고 반응 표면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 그대 혼합물 설계 있고, 책에는 없지만 유명하게 많이 쓰는 게 다구치 설계 방법들 또 있어요. 그래서 반응 표면 설계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할 때 지금 이 같은 경우 요인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요인이 3개. 이건 연속 요인이고, 이거는 범주형은 따로 넣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예전 16 버전까지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연속 요인만 넣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분해서 넣게 돼 있고, 설계 가능 표시를 띄워보면 지금 연속 요인이 3개인 경우에 블록화 되면 되거나 안 되거나 이제 20개 실험. 박스 뱅켄이 되면 아까 전에 구석점이 아니고 라인의 중심점에 산다고 했으니까 실험이 조금씩 줄어요. 이렇게 개수들이. 그래서 여기는 20개의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설계를 띄워서 여기서 보면 완전으로 20개 설계를 하고, 총 이제 이 중심점에서 포함을 하는 게 6개예요. 그래서 알파 값이 1.68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값을 쓰게 되면 이제 회전을 맞춘 중심 합성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값은 6개 중심 수가, 면중심 이걸 누르게 되면 아까 페이스 센터드라고 이야기하는 면중심 중심 합성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각 점들에 나오게. 그래서 기본값을 쓰고 반복은 지금은 없는 거죠. 개수로 보면 확인하고 요인을 봐서 첫 번째 A는 교반 속도, 낮은 것이, 여기서 보면 교반 속도가 낮은 것이 2.03, 낮은 수준이 2.03, 높은 수준이 5.21. 두 번째 거는 이제 반응 온도죠. 반응 온도고 50도, 100도. 그 다음에 C는 밀도로 합시다. 밀도고 10이고 20인 경우.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랜덤화에 대한 거고, 결과 요약 보면 되니까 확인 주면 이렇게 이제 설계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 표시를 표준 순서로 바꾸고 코드화된 단위로 일단 보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값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값들이 이제 구석점 값들이 되겠죠. 여기서 이 값들이 여기가 이제 구석점이 되겠죠. 그래서 구석점은 점 유형이 보면 1로 돼 있어요. 1로. 좀 전에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점들이죠. 이 점들 구석점 이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8번까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 유형이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바뀌죠. 마이너스 1이 된 거는 이렇게 값들 보면 축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뚫고 나와서 이쪽 축점, 이쪽 축점, 이렇게 있는 축점, 이렇게 돼 있는 축점, 이쪽으로 나와 있는 축점 값들이죠. 그래서 6개가 지금 축점으로, 교반 속도 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제 이 절대값으로 보면, 이 노멀라이즈 된 값으로 보면, 물론 이 알파 값이 이제 1.6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중심점이 이제 점 유형은 0번으로 나와 있고, 모든 값이 다 0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반복 실험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실험한 것은 반응 값이니까 이 값을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읍시다. 그럼 이제 실험은 끝난 거고, 일단 표시는 코드화 되지 않은 단위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부터 이제 분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 설계하는 방법, 넣는 방법, 큐브 포인터 보는 방법, 그래서 이 설명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반응값을 넣고 이제 결과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예전 16 버전에 있던 건데, 여기서 보면 실험계획법에서 반응표면 설계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반응값 클릭하고 항은 완전 2차로 모두 다 포함하고 옵션에서는 따로 없고 단계적 회귀 분석은 지금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여기서 4개 모두 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뭐 표하고 저장되는 거니까 확인. 해주면 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R 제곱값은 89% 굉장히 잘 맞는 거죠. R 제곱 수정값도 80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P 값들을 보면 일단 반응 온도가 조금 낮다는 게 보여지네요. 그죠? P 값이 크죠. 그 다음에 이쪽 내려와 보면 여기서 교반 속도, 반응 온도, 밀도, 교호작용 중에 이거 두 개는 유의하지 않고 교반 속도하고 밀도는 유의하네요. 그 다음에 제곱항들은 다 유의하게 보이고 각각 항들은 반응 온도가 유의하지 않게 보이지만 이 제곱항들이 유의하기 때문에 이 항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선형항도 유의하고 제곱항도 유의하고 2차 교호작용도 유의하긴 한데 나머지 두 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화 되지 않는 이 회귀 방정식 이 값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이게 y이고 이게 회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속도, 밀도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반응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관측치는 16번째 데이터인 것이고 여기서 보면 이거의 16번째 이 데이터인 거예요. 이 데이터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파레토 차트를 보면 B가 낮긴 하지만 BB가 높으니까 이거 B는 없앨 수는 없고 여기 나오는 AB하고 BC 이렇게 보면 이 효과로 보면 AB하고 BC AB가 지금 교반 속도 반응 온도죠. 교반 속도 반응 온도 이게 AB의 0.432 그 다음에 BC 0.325 반응 온도와 밀도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항을 이제 없애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분석에서 여기서 보면 향을 띄워보면 여기서 지금 빼도 될 부분이 A, B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B는 지금 못 빼니까 A, B 하나만 빼봅시다. A, B 하나만 빼보면 여기서 보면 B 있고 BC 역시 이렇게 나와 있고 80.13 여기서 보면 80.12에서 조금 올라갔네요. 그죠? 89에서 88%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적합성 계려도 B값이 0.888이니까 이걸 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 하나를 더 빼봅시다. 이 식에서 보면 BC를 빼도 되니까 BC도 제외를 하고 확인 해보면 80.01 조금 떨어졌네요. 이거에 비해서는 여기서 80.13에서 조금 떨어졌고 87% 그럼 이 정도 선에서 멈출 수가 있을 거예요. 네, CC는 지금 이제 나머지 못 뺄 거예요. 그래서 보면 P 값이 보면 이 반응 온도 말고는 0.05보다 다 작죠. 근데 문제는 반응 온도가 포함되어 있는 반응 온도의 제곱항이 굉장히 유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도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잔차 그림 봤을 때는 별 무리 없이 순서나 이 확률도나 이런 상의 문제가 없이 보여요.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최적치가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주요 인자가 되는 거고 이 식이 회귀식이 되는 거예요. 회귀식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앞에 있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인다라고 하면
맞춰진다라고 하면 이 값들 앞에 있는 이런 개수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릿수를 높여서 계산을 한 건데 이렇게 놓고 나면 여기 개수들 이제 입력을 해 놓고 나서 반응 값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교반 속도, 반응 온도, 농도 우리가 여기서 맞춰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수고 교반 속도는 이 개수는 여기 보면 교반 속도하고 곱해지는 거니까 이 값하고 곱해지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반응 온도 이렇게 곱하면 되고 농도 곱하면 되고 교반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 하고 온도 제곱 농도의 제곱 교반 곱하기 농도 하면 반응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반 속도를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값 정도를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보면 2.03을 넣고 반응 온도를 50을 넣고 농도를 10을 넣으면 반응 값이 11.2가 나온다는 거예요. 11.2가 나온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값을 나눈 거고 이 값을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값을 이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값을 했다 라고 하면 11.93 이게 지금 요거니까 12.08인데 11.93 정도의 값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점들이 아니고 점이 아닌 점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2.03에서 5.21 사이니까 내가 여기서 임의로 한 5 정도 반응 속도를 5로 하고 반응 온도를 내가 70도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농도는 17 정도로 하게 되면 반응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라고 하면 10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를 했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보면 한 87% 정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대략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값을 볼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요인 그림보다는 등고 선도를 보게 돼요. 등고 선도를. 그래서 등고 선도는 반응값, 등고 선도가 우리가 반응 표면을 그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인자를 단일 그림에 그릴 때는 x축, y축에 우리가 인자가 3개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인자가 보면 3개라고 해요. 인자가 3개인데 우리가 평면이나 이렇게 볼 때는 평면상으로 볼 때는 등고선도로 볼 때는 밑에 표현된 건 x, y 2개밖에 없으니까 어느 것을 표현을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밀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반응 온도가 가장 낮네요. B가. 그러면 교반 속도하고 이걸 밀도로 표시를 해서 그려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3개를 다 그려도 돼요. 밑에 이렇게 하면 3개 이걸 돌아가면서 모든 쌍에 대해서 다 그려줘요. 이거는 내가 단일로 그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등고선에 대해서 또 기본값 내가 여기서 선의 개수를 쓰면은 더 많이 잘게 나누어 주는 거고 선 표시해주고 설계점 표시해주고 확인 설정은 나머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2개를 잡았으니까 나머지 한 변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반응 온도를 설정을 원래는 50부터 100인데 몇 도로 설정을 해줄 거냐 이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중심점 값으로 설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옵션은 제목이고 모형은 지금 아까 만든 거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대신에 고정값은 75인 거죠. 그래서 컨트롤 2를 눌러서 컨트롤 2 눌러서 설정해서 이거를 이제 5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50으로 설정해서 확인을 하면 이 값은 이제 낮은 값이에요. 뭐 반응 온도가 낮을 때는 이런 정도로 이제 4에서부터 14인데 여기서 보면 이 그림하고 가져가서 보면 이 반응 온도가 75도일 때가 반응값이 4부터 10까지인데 훨씬 이렇게 좀 더 잘게 나누어져서 나가는 것 같이 보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반응값이 4보다 작은 값 여기 보면 반응값 7에서 8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크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은 정도로 오는데 이게 4에서 6까지고 이게 조금 더 잘게 나누어져 있네요. 값이 조금 더 큰가 봐요. 범위가.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 값을
이제 100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확인해서 확인.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쪽 값.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게 앞쪽 이 값하고 비슷하네요. 낮을 때하고 높을 때하고. 그럼 이제 중심일 때의 값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아예 모든 계량형 변수를 쌍에 대해서 그리고 모두 다 별도의 그래프에다가, 그다음 설정은 지금 이제 가장 기본은 가운데 값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가 정해지면 나머지 값은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밀도하고 교반 속도는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반응 온도를 넣어줬더니 이 포인트는 지금 새들 포인트처럼 나온 거죠. 여기가 9보다 작고 10에서 11인데 여기서 10에서 11, 이쪽은 더 높고 낮은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여기는 보면 이런 형태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높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쪽은 9에서 10, 9보다 낮아지고 이쪽은 높아지고, 여기서부터는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쪽,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하면 높아지는 쪽. 그 다음에 반응 온도와 밀도. 그러니까 반응 온도가 2차식에서 이 변곡점 형태를 지금 가지고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온도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얘가 가장 높은 형태로. 그래서 이건 표면 형태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등고선도 말고 표면도를 볼 수 있어요. 표면도를 별도의 그래프에다 모든 쌍에 대해서 다 그리자. 일단 설정은 가운데로 놓고 옵션 두고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3차원 형태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안장 형태잖아요. 안장 형태로 이렇게 공면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고 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회전축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X축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Y축으로 돌려보고, 자기 모양에 맞추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입체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 끝이 높고 이쪽 편으로 높고, 그래서 이게 안장 모양인 거죠. 그래서 새들 포인트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닌 거죠. 이대로 보면 약간 안장이 되기 위해서 이쪽이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지금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봤을 때 이쪽은 거의 일정하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밀도에 따라서. 이 값이. 나머지 뭐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그래프 영역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면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쪽 이제 요 설명은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했던 거고, 이제 P 값이 작고 온 작고 나머지가 크니까 이게 유의하다라는 의미들을 보여주는 거고, 모형 축소 이제 풀링이 아까 전에 이제 항을 제외를 하고 표현을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기식 만든 거, 그 다음에 잔차 분석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표면 플랫 그리는 거, 등고선하고 표면, 예전에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 형태고,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 그래서 컨투어 플랫에 대한 분석, 고 노작용, 이게 이제 서피스 형태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에서는 뭐였냐 하면, 이 문제에서 그러고 나면 찾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이 값이 반응량이 12.3이 되는 조건을 난 찾고 싶어요. 여기서 물론 여기서 보면 12 근처 12.08이 있고 나머지는 없죠. 그러면 과연 그럼 12.3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값으로 세팅을 해줘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반응 최적화 도구가 있죠. 반응 최적화 도구를 띄워서 여기서는 목표 값이죠. 목표 값이 12.3인 거죠. 놓고 설정해서 이제 하한이고 목표이고 상한 여기까지 갈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망목 특성이죠. 지금 딱 목표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이건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인데 웨이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될 건지. 지금 또 보면 이거 가중치를 1로 했기 때문에 망목 특성 또 목표에 대해서 타겟이 이제 이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형태. 값이 웨이트를 키우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 그런 형태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대로 12.3을 그대로 두고 옵션 따로 주지 않고 그래프는 최적화 그림을 띄우고 결과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표 최적화를 할 개수 한 3개 정도 봅시다. 그 다음에 저장은 따로 하지 않고 모형은 그대로 있는 대로 확인하면 되고 확인 하면 12.3을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이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3개를 보면 교반 속도가 4.75고 반응 온도가 12.95고 밀도가 12.3일 때 23.4일 때에 12.3이 나와요. 그리고 교반 속도가 5.43이고 반응 온도가 32.95고 밀도가 12.78일 때도 12.3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교반 속도를 굉장히 낮추고 온도를 올리고 밀도를 낮추어도 그런 값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로 보면. 그래서 이 12.3이면 3가지 정도 포인트에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교반 속도를 바꾸면 교반 속도를 이렇게 바꾸면 물론 이런 모양들이 다시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최적치 값인데 여기서 12.758 이고 32이고 23.450일 때 이 값일 때 12.3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만족도 합성도는 이제 1이 나오는 거죠. 1이 되면 이제 목표에 딱 맞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이런 속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자를 거예요. 아마 4. 이렇게 7호. 그래서 여기에는 32.95. 근데 이게 수준이 지금 32. 반응 온도가 32.95보다는 커야 되네요. 지금 현재 보면 32. 반응 온도가 32.955니까 이거보다 가장 작게 떨어져 있는 거네요. 그죠? 32.96 이렇게 되고 밀도는 23.4 가장 작은 가장 끝값이네요. 그죠? 그럼 23.4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12.2996이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축점들이 넘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요 범주 안에서만 보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2.03에서 5.21 사이 50에서 100 사이 10에서 20 사이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교반 속도 이 값들은 여기서 보면 속도가 이 끝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영역이 우리가 보통 잡았던 수준일 거예요. 우리가 요 값이 우리는 그래도 교반 속도는 2에서 5 정도까지 5.2 정도까지 온도는 50에서 100 농도는 10에서 20 정도까지 쓴다라고 우리가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역의 범위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지금 좀 전에 있는 최저값들을 보면 이게 교반 속도는 괜찮은데 4.75면 이거 사이에 있는데 반응 온도가 32면 이거보다 낮죠. 훨씬 낮게 있고 밀도도 20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범위에 있는 거예요. 6도 보면 이거보다 낮게 있고 세 번째 해도 첫 번째 보면 이 온도로 보면 이 세 개 다는 이 범주보다 낮게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설정하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이간에서 최적치를 찾게 많이 될 건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처럼 최적화 도구에서처럼 아까 옵션에서 보면 이 제약 조건을 두는 거예요. 여기서 영역으로 제한. 그래서 교반 속도가 2.03부터 5.21까지 제한. 그 다음에 이 영역으로 제한해서 50도에서 100도.
물론 이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좋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능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들어와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반응값이 11.3 정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네요. 종합 만족도도 78%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영역 범위 안에서는, 최적으로, 최대로 할 수 있는 값이 11.3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목표값이 아니고 만약에 최대화를 하겠다. 최대화를 하면서 이 영역 안에서 가장 최대값을 찾겠다 하고 하면, 그래서 보면 11.33 이거밖에 안 되죠. 아까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었을 때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영역 안에서 쓸 수 있는 최대는 하면 여기서는 2.03 제일 낮을 때 교환 속도가 제일 낮고 반응 온도도 제일 낮고, 대신에 밀도는 언제냐면 12.8 정도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그때가 11.33인 거고, 그때 만족도는 82.9%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영역 안에 우리가 찾은 영역 범주 안에서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 표면을 쓰면, 그래서 3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면선까지 찾아서 2차식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반응량 이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3차원 플랫도 되고, 반응 최적화 도구를 통해서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반응 표면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최적 설계에서 아마 거의 마지막, 우리 이 강좌에서 마지막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반응 표면법의 이 예제 중에서 이제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 여기 보면 130개까지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인자는 2개인데 반응값을 이렇게 해놨네요. 건강보조식품 개발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데이터, 이제 이게 책에 있는 문제 같은데, 이건 이제 인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인자가 2개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반복 실험을 한 거예요. 반복 실험하고, 추가 반복 횟수까지 주고, 이제 설계 수정을 해서까지 하는 부분인데, 봅시다. 숙제는,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하고 나서 반복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설계 수정까지 쓴 경우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를 지금 책에 있는 건데, 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책에 지금 있는 예제거든요. 여기서 통계 분석에서 반응 표면 구성하는 것까지만 해봅시다. 여기서 연속 요인수는 2개죠. 연속 요인수는 2개. 범주형은 연계가 되는 거고, 중심 합성 계획법이 되고, 설계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13 완전런 13이죠. 그죠? 여기서 중심 합성법이고 이 요인이 완전 설계 13런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 하고 나서 요인에서는 A번은 옥수수고 낮음 높은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여기는 설탕이 되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및 설계표까지 여기서는 다 보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전체 한 블록에 대해서 지금 13런 짜리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3런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 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설계 표시를 표준 순서로 보고 표준 순서로 보면 여기에서부터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총 10명의 전문가한테 13개의 샘플이니까 이 10명의 전문가가 이렇게 이 반복되는 효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전문가에 대해서 10명의 전문가가 이 변수가 아니니까
10명의 전문가가 이 13개의 샘플을 이렇게 반복해서 130개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니까 한 전문가한테 만들어 놓은 표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 전문가한테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블록 처리를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설계 수정으로 가서 여기서 반복 실험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실험 설계를 하고 추가로 이제 9번을 더 하게 되면 총 10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 블록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블록으로 올라가서 이제 전문가를 블록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당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랜덤화를 시켜주면 되니까, 여기서 설계 수정해서 설계 랜덤화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책에서 이제 전체 랜덤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다 따로 갖다 주지 않고 전문가별로 샘플을 맞추어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면 전체가 이제 랜덤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체 랜덤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서 봤을 때는 표준 순서로 그냥 맞추어 놓으면 이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붙이면 이제 실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명의 전문가한테 한 경우가 될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반응 표면에 설계 분석에서 반응 값이 들어가고, 여기 당연히 이제 2차까지 다 들어가고 이제 모형의 블럭이 포함이 되겠죠. 10명의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게 10은 아니니까 문제는 없고, 그래서 블럭에 대한 값들이 쭉 보면 되게 이제 4번은 좀 유의한데 블럭 전체로 보면 유의하지 않은 거죠. 0.243이 돼서 블록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좀 개수가 많으니까 정규 확률도나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이 보이네요. 문제가 없이 보이고, 전체로 보면 블럭 있고 선형, 일단은 뭐 블록을 일단 제거를 해 봅시다. 여기서 블럭을 이렇게 제거하면 반복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자, 옥수수는 별로 영향이 없고 설탕도 영향이 없는데, 옥수수에다 설탕을 곱한 게 굉장히 유의하고 옥수수의 제곱도 어느 정도 좀 유의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값이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 여기서 항에서 일단 제일 가장 컸던, 여기서 보면 가장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서 보면 BB항이죠. 그죠? 그래서 항에서 BB항을 하나를 제거합니다. 제곱은 그냥 한 번에 다 빼면 안 돼요. 이제 같이 하나씩 빼면 되니까. 그래서 제곱했고, 여기서 지금 이 자체로도 지금 R 제곱값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험 상태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보면 0.296이니까 뺀 게 별로 문제는 없다는 거고, 여기에서 또 항도 AA도 같이 빼보면 12.2고 0.281,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상으로는 원래 원체 처음부터 정확도가 좀 낮았으니까. 그래서 선형하고 보면 선형항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는데 2차 교호작용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등고선도 단일 그림, 변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등고선 내려보고 설정 따로 필요 없고, 내려보면
이런 형태네요. 이쪽 등고선, 이쪽 등고선, 여기가 낮고 높고, 여기가 더 높고, 이거 완전 안장 형태의 값을 보이고 있네요. 안장 형태의 값을 보이고, 표면도를 보면, 단일로 보고, 완전히 이렇게 안장 형태인 거죠, 모양이. 여기서 이런 모양, 이렇게 올라온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적 조건, 이게 값이 미식가를 통해서 맛이 가장 좋은 것을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최적화해서 가장 최대화를 해주고, 옵션은 이제 제한 조건 없이 전체를 보고 확인. 그러면 3개인데 반응치 최대 값은 이제 8.18, 8.387 정도까지 최대 값이 나오네요. 여기하고 여기. 보면 옥수수는 가장 낮고 설탕은 가장 많고, 그런 경우에서 가장 최적치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과제는 여기 있는 옆에 보이는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그래서 중요인자가 유리의 철 함유량 전압, 철 함유량 두 수준, 전압 두 수준인데, 보면 여기 수준은 그냥 이것과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 1과 1로 놓고 만든 다음에 데이터 26개의 표준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블록에서 13회 설계, 2요인 중심 합성 설계로 1블록 13회. 그러니까 이거는 2요인이니까 블록 처리를 해서 블록 반복을 처리를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블록에서 13회.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블록 처리를 해서 이렇게 2개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2개고 설계에서 완전해서 반복 실험이고, 반복 실험을 블럭을 반복 실험에 지정해서 요인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값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토론하는 거를 과제로 내겠습니다.